저희 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명대학교 이제 공예 디자인과 그 중에서도 이제 금속 공예를 전공했던 친구들 중에서 좀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감성이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에요. 처음에 이제 만들 때도 여러 이름들을 막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밀리미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밀리미터 네. 워크스다 사실. 네, 저는 MM워크 대표로 있는 윤상원이고요. 네. 작업은 이제 그냥 이제 제가 했던 것들, 저런 소품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리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김다은이고요. 저는 이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업사이클링 재료를 활용한 가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경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저쪽 뒤에 보이시는 우체통이랑 요 뒤에 있는 저울 시리즈랑 체스랑 뒤쪽에 있는 조명 작업을 이쪽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황동이랑 개인적으로 아크릴 재료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좀 뭔가 깔끔한 느낌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예 디자인 하면은 다들 떠올리시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공예 이런 거. 사실 저 네. 처음에 한지 공예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일단 저희 전공은 금속 공예잖아요. 그래서 오브제가 하나의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뭐 기능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울의 기능을 하는, 가방의 기능을 하는 공예의 매력이라 하면, 저희가 이 제품은 이건 좋은데 이건 별로고 막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짜 말 그대로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공예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작품들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제가 작업했던 뭐 저울을 예로 들면은, 저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능을 해야 돼요. 저울이 움직여야 되고 무게를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라는 3D 프로그램으로 먼저 실제 저울을 분해를 해서 이 저울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를 하고, 똑같이 모델링을 3D 프로그램으로 해요. 그리고 그거를 도면 뽑는 작업을 해서 실제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디자인을 넣는 작업을 진행하는. 일단 사실 가제품 만드실 때 그러면 저거를 처음부터 비싼 재료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 쓰는 재료도 다른 게 있습니다. 종이 모델링 아니면 뭐 오드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만들 작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계명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대면 캠퍼스에 가까운 작업실을 찾자 해서 찾던 게, 처음에는 그 대명시장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쓰고 있다가 학교 앞에 너무 좋은 자리가 나와서, 저희도 학교 앞에 있으면은 너무 가깝고 좋으니까 찾아서 들어온 건 맞는데, 이 옆에 바로 대면 공연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냥 극단 많은 거리였어요. 이런 명칭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대면 공연 예술 거리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뭔가 특화된 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에 뭔가 프라우드도 좀 생기더라고요. 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중이라는 그 전시 제목에 엄청 이제 충실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작업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델링이나 아이디어 스케치나 재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대중들은 좀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속 공예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작품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기획한 전시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가방을 제작했는데 뭐 전시할 때 같이 청바지를 같이 전시한다거나 이런 걸로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뒤쪽에 있는 이제 네모난 가방인데 아무래도 초기에 작업했던 작품이라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구현한 대로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지게 잘 나왔기 때문에 제일 애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끝에 있는 저 3개 작품인데요. 쟤네가 책꽂이거든요. 사실은 책꽂이인데 이제 제가 저 디자인을 제가 20살 때 처음 만들었었는데 이제 발전해서 저걸로 이제 졸업 작품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드는데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 제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거라서 좀 더 뭔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저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저울이 제일 그 체스 옆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울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만들었던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애물단지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는 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뭔가 투명한 느낌도 들어가고 해서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그 수상 경력 같은 게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프로필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 수상한 작품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 조명이 제가 네, 저기 있는 조명인데 4개예요. 원래는 시리즈가 4개 중에 제일 메인 피스를 제가 들고 온 건데, 저게 이제 경상북도 산업 디자인 전람회 회차는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21년도 였던 것 같은데 그때 장려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네. 다른 거 있으실까요? 저는 저 빗자루 같은 산업디자인 전람회 그 대회에서 입선했었어요. 네, 저는 저기 뒤에 전화기 컨셉의 그 스피커거든요. 휴대폰을 꽂으면 증폭기, 소리 증폭기인데 그거는 21년도에 대구 국제공예대전에서 특선을 입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생각해서 본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더 심도 있게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제작해서 파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으로 대학원을 간 것도 있고, 이제 만약에 공방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방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수강생을 받아서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을 써야 되는데 임대료를 이제 전부 다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보통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낮은 임대료로 좀 작업 공간을 많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품 쪽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작품 쪽도 욕심이 있어서 이게 작품이랑 상품이랑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각종 재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재료 가격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가장 치명적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료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링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타겟 들어가시겠네. 그렇긴 한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원하는 컬러라던가 그런 원단을 구하기 어려워서 일단 제 주변 지인들 청바지는 일단 다 뺏어 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데님이 아닌 다른 패브릭을 이용해서라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팀 작업물을 보고 싶으시면은 약간 뭐 인스타그램이 이제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저희가 보는 어떤 공예에 관련된 것들은 공예 플러스 디자인이라고 그 매 달마다 공예 약간 트렌드나 약간 그런 추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출간해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 달마다 정기 구독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요즘엔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새로운 것들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일단 저희 팀 안에서 일단 제가 어쨌든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 요 비슷한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뭐 사업 그 전시 공모나 아니면 저희가 팀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공모들이 있다면 좀 알아보는 중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설 갤러리 또는 이제 사설 카페에서 갤러리 이제 대관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저희 팀도 알리고 어쨌든 이 공예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알려져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홍보 목적으로 좀 많이 전시를 할 계획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 이 MM워크 대표로 있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경제적인 데미지를 안 입으면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업실이 필요하고 저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운영을 하고 투자를 조금 함으로써 제가 작업실에 돈을 안 내고 이제 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선에서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계속 아마 이런 쪽으로 하기도 하고 좀 더 사람들한테 제품이나 리빙 쪽으로 해서 좀 더 좀 친근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상품. 전시 상원이 오빠랑 같이 전시도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고 공모전도 이제 만든 작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모전도 나가고 물론 상금을 타면 좋고요. 그렇게 용돈벌이도 하면서 저는 강사 쪽으로도 또 관심은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전공이니까 전공 지식을 좀 더 쌓은 다음에 그쪽으로도 생각이 있고 상품 쪽도 뭐 작품 쪽으로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작품 쪽으로는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던 저울 시리즈를 좀 더 진행할 것 같아요. 일관적으로 업사이클링이 아직 저한테는 관심 있는 주제이고 그리고 올해 개인적으로 공예주간이라는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거 이제 서울의 콜라보 하우스 갤러리라고 문례역 쪽에 있는 갤러리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는 업사이클링 작가님들과 함께 바다 쓰레기를 같이 주워서 그걸로 각자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동안 하는 전시인데 23년도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2회차로 올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푸른 밤이라는 작품을 현재 지금 그 범어역 윈도우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어요. 12월까지 아마 전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 팀 안에 있는 애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전시하고 싶어 하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너무 많이 알리고 싶고 노출시키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데 기회가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전시장 봤을 때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곳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됐다, 당선이 된 거죠. 이제 선택이 됐었을 때 너무 좋았고, 저는 속으로 그냥 저희가 좀 먹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깥에서도 이제 좀 먹히는, 무조건 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좀 사람들이 알아주나 보다. 이런 전시 여기서도 계속 하고 더 큰 전시도 할 발판이 되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일단 진짜 이 기회가 생겨서 전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한 달이나 이런 공간에서 심지어 저희 사비를 들이지 않고 이게 진짜 큰 메리트거든요. 이런 기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대명예술센터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저희 MM웍스 인스타도 있고 저희 개인 인스타도 있으니까 네 홍보하는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력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맘대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기획해서 완전 이렇게 A부터 G까지 해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가 막 꾸며도 보고 배치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게 저희 셋 다한테 너무 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전시해본 것도 사실 저는 처음이고, 저도 이런 전시가 좀 자신감도 생기기도 했고, 방법도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분들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뭐 작품 촬영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기고 작품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화 하시는 이제 미술학 그림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랑 설치 미술 같은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 했고, 저희 친언니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청춘 마이크 그린 스테이지라고 그런 친환경을 주제로 한 무대를 꾸미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업사이클링 작가이다 보니까 그런 공연 기획에 있어서 제가 막 조언도 해주고 했었는데, 그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 업사이클링 작가들이 뭐 플라스틱이나 폐기물 가지고 만든 걸로 무대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 공연 분야. 네, 저 왜냐면 무대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이 인터뷰 질문을 받고 생각을 사실 한 거였는데, 되게 사운드랑 합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전시에서 제가 봤었는데 소리가 되게 이 이목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 전시에는 사실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뭐 사운드랑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있다면 뭔가 저 무슨 소리지? 해서 작품을 보게 되는 이런 전시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회화 그림이랑 같이 또 해보고도 싶었어요. 이제 좀 포멀한 화장들이 좀 네네 완전 금속공예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작가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자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꿈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은 대학원생이지만 학부생을 거쳤잖아요. 근데 학부생을 거치면서 전공이 금속이니까 금속 작품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학부생 때 만들었던 작품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때 만들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금속이나 자기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그냥 이거 지금 하고 치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깨끗하게 보관하고 하면은 이렇게 쓸 일이 생겨요. 네.
너무 아깝게 막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을.